작년 실적을 바닥으로 올해 272% 이익이 증가하는 성장세를 보이고 내년엔 65%에 육박하는 이익 증가가 전망되면서 2025년조차도 40%의 이익 증가가 전망되는 기업이 2025년 전망되는 실적 기준 PER 밸류에이션이 13배도 안 되는 저평가이면서 일봉 차트를 보면 구름 아래 검은색 241선도 깨진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처참한 포지션에서의 매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차피 우상향, 지금 사서 2025년까지만 들고 있어도 더블만 가겠어요? 말 길게 안 하겠습니다. 들어와, right, now,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주말 첫 번째 영상으로 중요한 시황 영상을 올렸는데요. 시황 영상을 참 안 보시는데 시황을 모르고 투자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니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퓨처엠을 살펴보는 영상도 올렸으니 많은 시청 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유튜브와 틱톡,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용자 이탈을 막기 위한 초강수가 필요한 네이버와 카카오를 함께 살펴보는 영상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연내 대대적인 개편을 준비 중이라고 하니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도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만 눌러주셔도 감사랑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카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6%나 감소하는 역성장을 기록했으니 대표 성장주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러면 안 되는 카카오의 새로운 개편 전략은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을 주력으로 내세워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매출 성장도 노리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실적 컨퍼런스에서 회사는 카카오톡은 현실적으로 이용자 활동성이 늘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사실상 한계에 도달했음을 시사하기도 하면서 관심사를 기반으로 비지인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활동성을 높이는 오픈 채팅 탭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을 기반으로 관심 있을 만한 컨텐츠를 추천하고 광고도 추천한다는 구상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런다고 크게 달라질까요? 그 외 이런저런 대단해 보이지는 않는 개편을 동반하여 이용자 수를 늘려볼 생각이지만 회사가 밝힌 대로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대단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회사는 다양한 개편을 통해 연말까지 4천만 명 일간 사용자를 확보하겠다고 하니 글로벌 플랫폼과의 치열한 경쟁을 잘 극복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외 AI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카카오의 AI는 뭔가 늦은 감도 있고 실체도 드러난 것이 딱히 없어 기대가 안 되는 것이 사실이네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웬일로 검은색 개인이 손절을 하고 있지만 강력하진 않네요. 그냥 바닥 다지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저 수급이 찔끔 좋아진 정도일 뿐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5만원 중후반의 매물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상승을 하더라도 모멘텀이 동반되지 않는 상승이라면 5만원 중후반이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양봉 덩어리로 구름 저항 돌파를 시도했지만 바로 음봉이 나오며 저항 확인을 했을 뿐이기 때문에 아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기 반등이 가능할지는 몰라도 추세 전환하기엔 무리가 있으니 의미 있는 소식이나 시그널을 기다리며 관방 의견을 전하겠습니다. 쏘리. 이어서 네이버를 살펴봅시다. 네이버의 하반기 중 앱 개편 전략을 살펴보면 앱 첫 화면에 짧은 영상인 숏폼을 배치하는 개편을 추진 중입니다. 이런 건 이미 글로벌 플랫폼인 틱톡이나 유튜브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사용 시간을 늘리는 데는 도움이 되더라도 대단한 효과를 기대하기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개편 방향의 핵심은 짧은 영상 숏폼과 초계인화 서비스를 확대하는 모양인데요. 역시 대단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장은 조만간 공개되는 하이퍼클로바엑스 서비스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회사는 생성형 AI로 통합 검색, 구매,
예약, 결제 등을 모두 경험하는 종합 플랫폼의 강점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이 또한 회사의 성장성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대단한 동력이 될지는 의문이니 뒤에서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그래도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파란색 60선과 빨간색 20선의 데드크로스가 출현하면서 저항을 받는 음봉 캔들이 나오고 있으니 좋았던 분위기가 약해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구름 안으로 양봉 덩어리로 기분 좋게 침투에 성공했지만 윗꼬리를 만드는 캔들이 이어지면서 뭔가 저항을 받는 느낌이 있고 구름 안에서 방향을 잃고 여긴 어디? 나는 누구? 이지라를 떠는 느낌도 있습니다. 최근 상승의 주포도 단타쟁이 초록색 기관이었던 것이 믿음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 우리 채널에서는 하반기 23만원을 회복할 것으로 연초에 예상했지만 이때 너무 빨리 도달해서 속도가 문제가 있다고 했고요. 어쨌든 하반기가 되니 23만원을 회복하긴 했지만 최근 23만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음봉이 여럿 나오면서 불안한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새로운 모멘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원래 우리가 그린 길인 그림처럼 완만한 우상향을 예상할 수밖에 없으니 매수보다는 새로운 모멘텀이나 의미 있는 시그널을 기다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 조만간 공개되는 AI 서비스에 대해 조금 더 뜯어보자면 하이퍼클로바X는 기존 모델인 하이퍼클로바를 더욱 고도화한 초거대 AI라고 하는데요. 50년치 뉴스와 9년치의 블로그 데이터를 학습해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 사회의 법, 제도, 문화적 맥락까지 이해해 소통하는 능력을 갖췄다고 하니 국내 챗GPT 사용자를 빼앗아 올 수 있다면 괜찮겠죠? 하지만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챗GPT와 같은 영어 중심 모델에 비해 한국어 특성에 맞춘 AI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러한 하이퍼클로바X 기반의 서비스도 공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화형 AI 클로바X는 이용자의 질문에 답변을 생성해 제공할 뿐만 아니라 창작과 요약 등 글쓰기 능력도 갖췄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커넥트X와 AI 검색 서비스 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용자는 AI 검색 서비스 큐를 통해 쇼핑이나 장소 예약 등 네이버의 서비스를 쉽게 도달할 수 있게 되는데요. 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연내에는 네이버 검색에도 일부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그래도 카카오보다는 AI 서비스를 잘 준비한 것처럼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여러모로 좋아 보이는 것은 사실이고요. 정말로 향후 공개되는 AI 성과에 따라 주가의 방향도 결정될 수 있으니 네이버에 물려있는 투자자라면 이왕 여기까지 기다린 거 AI 서비스가 공개되는 것도 보면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랑합니다. 화이팅!